네, 오늘 주식 계좌를 열어보고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5.8% 내렸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프로그램 매도를 잠시 멈추는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올해 들어 48번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급락의 진원지는 서울이 아닙니다.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였습니다.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19년 만에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것이 제 통장과 대출에 어디로 닿는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숫자는 크지만 오늘 무엇을 사고 팔지 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이 벌어진 순서부터 맞춰보겠습니다. 어젯밤 미국에서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5.3%대로 올라섰습니다. 2007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소식이 아시아로 넘어오면서 일본의 장기 금리도 함께 뛰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증시는 열리자마자 밀렸습니다. 개장 직후 코스피는 4.96% 내린 자리에서 시작했고 장중에 6% 넘게 빠지며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낙폭을 조금 줄여 5.8%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하루 안에 미국의 채권 시장이 서울의 주식 시장을 끌어내린 것입니다. 오늘 서울 시장의 숫자를 한 자리에 놓아보겠습니다. 코스피는 398포인트 내린 6,47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하락률로는 5.8%입니다. 코스닥은 개장 때 2.89% 밀렸다가 오후에 낙폭을 줄였습니다. 사이드카는 유가증권 시장 기준으로 올해 48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14원 넘게 내려서 1,397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0달 만에 1,300원대입니다. 주가가 크게 빠진 날 환율이 함께 튀지 않은 것인데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보겠습니다. 자, 누가 팔았는지도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4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기관도 1조 8천억 원 가까이 팔았습니다. 두 주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날입니다. 반대편에서는 개인이 5조 6천억 원 넘게 받아냈습니다. 숫자만 보면 개인이 물량을 다 받아낸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이 그림을 개인이 이겼다거나 졌다는 식으로 읽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루의 수급은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누가 팔았느냐보다 왜 이 시점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위험 자산을 줄였느냐입니다. 그 답이 미국 국채 금리에 있습니다. 미국의 장기 금리가 왜 올랐는지 보겠습니다. 이유가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가 겹쳤습니다. 첫째는 재정입니다. 나라가 쓰는 돈이 많아지면 그만큼 국채를 더 찍어내야 합니다. 물건이 많아지면 값이 내려가듯 채권도 공급이 늘면 값이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갑니다. 둘째는 물가입니다. 물가가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는 인식이 남아있으면 오래 빌려주는 돈에는 더 높은 값을 요구하게 됩니다. 셋째는 인공지능 투자입니다. 대형 기술 기업들이 설비 투자에 쓸 돈을 마련하려고 회사채 발행을 크게 늘렸습니다. 국채와 회사채가 같은 시장에서 돈을 두고 경쟁하면서 긴 만기 쪽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30년 만기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라는 말의 무게를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30년 국채 금리는 5.31%, 장중에는 5.33%까지 올랐습니다. 이 자리는 2007년 이후 처음입니다. 반면 2년 만기는 4.177%, 10년 만기는 4.708%로 30년 쪽보다 낮습니다. 짧은 금리보다 긴 금리가 훨씬 높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것은 시장이 당장의 기준금리보다 먼 미래의 재정과 물가를 더 걱정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려도 긴 금리는 따로 놀 수 있다는 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일이 미국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장중 2.945%까지 올랐습니다. 1996년 9월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오랫동안 금리가 거의 없다시피 했던 나라에서 긴 금리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돈의 값이 다시 매겨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 시장이 왜 흔들리는지가 나옵니다. 세계 어디서든 안전한 채권으로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면 굳이 위험을 지고 주식에 남아있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럴 때 신흥국 주식에서 돈이 먼저 빠집니다. 금리가 주가를 누르는 길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값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주식의 값은 그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돈을 지금 가치로 바꿔서 매깁니다. 이때 나누는 값의 자리에 금리가 들어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같은 이익을 벌어도 지금 값은 작아집니다. 특히 이익이 먼 미래에 몰려있는 성장주가 더 크게 눌립니다. 둘째는 돈의 자리 이동입니다. 안전한 국채에서 5%가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면 위험을 지고 주식을 들고 있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작동한 날이 오늘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미국 30년 국채 금리가 5.31%, 10년이 4.708%, 2년이 4.177%입니다. 일본 10년은 2.945%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은 절대 수준보다 모양입니다. 만기가 길어질수록 금리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짧은 돈의 값은 중앙은행이 정하지만 긴 돈의 값은 시장이 정합니다. 그래서 긴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시장이 스스로 앞날의 위험을 더 높게 매기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시장의 시선이 지금 중앙은행보다 재정 쪽에 가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 아까 미뤄둔 이야기입니다. 주가가 5.8% 빠진 날에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14원 넘게 내렸습니다. 1397원대로 마쳤고 10달 만에 1300원대입니다.
보통 위험을 피하는 날에는 달러가 강해지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한 가지로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 쪽에 재정 부담이 부각될 때는 달러 자체가 함께 약해지는 경우가 있고 국내에서는 성장 전망이 올라가 있는 점도 원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국책 연구기관인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2.5%에서 3.2%로 올려 잡았습니다. 반도체가 그 상당 부분을 설명합니다. 국내 금리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금 2.75%입니다. 다음 통화정책 방향결정회의는 8월 27일에 열립니다. 오늘 같은 국제금리 급등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재료입니다. 우리 금리를 낮추면 금리 차이가 벌어져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국내 물가와 환율이 안정되어 있다는 점은 여유를 줍니다. 오늘 환율이 내린 것이 그 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는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출을 쓰고 계신 분이라면 금리 인하가 빠르게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쪽으로 계획을 잡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러면 이 일이 제 돈 어디에 닿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대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는 은행채 같은 긴 만기 금리를 따라갑니다. 국제적으로 긴 금리가 오르면 고정금리 쪽이 먼저 반응합니다. 둘째는 예금입니다. 긴 금리가 오르면 은행이 돈을 조달하는 값도 올라가서 정기예금 금리가 따라 오르기도 합니다. 셋째는 주식과 연금 계좌입니다. 오늘처럼 지수가 크게 빠지면 적립식으로 넣고 있는 계좌의 평가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다만 이 셋 가운데 오늘 당장 손을 대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은 판단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먼저 하지 않으시는 편이 나은 것부터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루의 급락을 보고 계좌를 통째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판도는 오늘 값으로 확정됩니다. 둘째, 반대로 빚을 내서 사는 것입니다.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 이자를 물면서 버티는 방식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셋째, 적립식으로 넣던 것을 오늘 갑자기 멈추는 것입니다. 넷째, 특정 종목이 얼마나 빠졌는지만 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섯째, 오늘 나온 숫자를 근거로 앞으로 몇 달을 단정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금리와 지수는 방향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대신 오늘 해두시면 좋은 확인 5가지입니다. 첫째, 내 대출이 고정인지 변동인지, 다음 금리 변경일이 언제인지 확인하십시오. 둘째, 6달 정도 버틸 수 있는 생활비가 현금으로 있는지 보십시오. 셋째, 주식과 예금의 비율이 애초에 정해둔 범위를 벗어났는지 보십시오. 넷째, 연금 계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오늘 같은 날에 자기 계좌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다섯째, 앞으로 나올 일정을 달력에 적어두십시오. 이 5가지에는 사고 파는 판단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기에 알맞습니다. 앞으로 볼 일정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위원들이 금리 경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시장은 9월 회의에서 금리를 그대로 둘 가능성을 7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우리 쪽입니다. 8월 2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물가지표와 국채 입찰 결과가 이어집니다. 입찰에서 응찰이 부진하면 긴 금리가 다시 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입니다. 이 순서대로 지켜보시면 오늘 같은 날이 왜 생겼는지 스스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5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코스피는 5.8% 내렸고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둘째, 진원지는 19년 만에 최고로 오른 미국의 30년 국채금리였습니다. 셋째, 원인은 재정과 물가와 인공지능 투자에 따른 회사채 증가가 겹친 것입니다. 넷째, 환율은 오히려 내려서 10달 만에 1,300원대가 됐습니다. 다섯째, 오늘 할 일은 사고 파는 판단이 아니라 대출과 현금과 비중의 확인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 시각까지 공개된 자료를 정리한 것이며 시장 상황은 계속 바뀝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채널은 특정 종목이나 상품을 권하지 않습니다. 내일 정오에는 청약 통장을 다룹니다. 납입 인정액이 얼마로 정해져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매일 정오에 하나씩 정리해드립니다.